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제목은 GPD 고서입니다. 자, 요즘 이제 그 AI, 머신러닝 큰 화두지 않습니까? 이제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이제 학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화까지 가는 것이 큰 흐름인데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단순하게 컴퓨팅이 아니라 이런 AI를 학습시키고 추론하고 서비스를 하는 거를 그런 데이터 센터에 어떤 인프라가 필요한지 이런 얘기들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위한 GPU, 엔비디아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전전문이나 김이상이나 토크 IT 한번 나오셨으니까 오늘 편하시죠? 어떠세요? 네, 마음 편합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왜요? 이게 할 말은 많은데 이것이 적절하게 표현을 해서 잘 전달을 할 거니까 부담은 있는데요. 네네네. 컨텐츠 진짜 많습니다. 네. 네네. 자, 제가 오늘 네. 발표하신 내용이 제가 저번 달에 유튜브로 보니까 젠슨왕 네. 엔비디아 CEO가 그쵸. 집에서 뭔가 발표했더라고요. 정말 자기 집에서. 그거하고 유사한 내용입니까? 오늘 하는 것이? 신제품 발표였던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발표 시기를 좀 미루고 있다가 네. 젠슨이 이제 온라인 디지털로 한번 전환해보자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를 한 거. 자기 아, 집에서. 네. 네, 자기 집 부엌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븐에서 끝내던데? 맞습니다. 네. 컨셉이 재밌죠? 네. 네네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젠슨 왕을 보면 항상 어디 발표할 때마다 검정색 자켓, 예? 꼭 오토바이 바이커처럼 항상 입고 있는데 뭐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옷을 좋아하세요. 그 옷을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맨날 가죽 잡아줘야지. 나 그것만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옷이 다른 거 없고? 안에 그 티셔츠를 입고 계셔갖고 더우면 벗고. 아, 그러시구나. 스티브 잡스와 거의 네네네. 아, 복장은 다른데 그러니까요. 컨셉은. 항상 그 검정색 재킷을 딱 떠오르면 젠슨이 딱 떠올라요. 이미지가 맞습니다. 떠오르죠. 네네.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이미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요새 엔비디아 계속 성장하는 거. 저는 한때 이렇게 비트코인 할 때만 반짝할 줄 알았는데, 요즘 AI 시대에 더 요새 엄청 계속 성장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성장하는 이유는 저희는 인플루어로서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장표가 그거 관련돼서 좀 얘기를 드리고 하는데 네네. 이게 타이밍도 그렇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거 시대에서 지금 너무 필요로 하니까 네. 거기에 갖고 있는 코어 테크놀로지가 화두였었다가요 실질적으로 마켓에서 적용되는 거 보고 저희도 참 굉장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것도 많지만 타이밍도 굉장히 좋구나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근데 기업이 오늘 이제 데이터 센터, 네. 기업 데이터 센터를 위한 이제 이런 GPU니까, 그럼 기업에서도 AI 연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렇죠. 근데 정님 보시기에 기업에서 지금 AI 연구할 때 어떤 이슈랄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지금요? 네. 루트인데요. 이게 모든 것들의 공통점인데 일단 시장으로 보면은 저희는 데이터가 달러와 비슷하게 환산이 됩니다. 데이터가 있거나 없거나 그 데이터의 굉장히 효율성도 굉장히 따지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보다는 다른 나라보다 늦었다는 게 데이터가 많다의 차이점보다 인력의 형성이 굉장히 늦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고급의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이거를 같이 함께 참여해줄 R&D 쪽이 굉장히 지금 취약합니다. 네, 사람을 네. 찾으려고 해도 그렇죠. 좋은 백그라운드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 선진국 가서 일하는 분들 되게 많고 해서 그런 챌린지가 심하죠. 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AI가 보면 크게 단계로 보면 데이터를 갖고서 학습을 시키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킨 다음에 걔네를 이제 실제 서비스화, 추론해서 인퍼런스 엔진을 또 돌려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단계별로 어떻게 균형적으로 잘 가고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보면. 결국은 썼던 거라는 이 IT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이 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고요. 탐험가처럼 이게 먼저 치고 나가야 되는 거고 뭔가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이거를 트레이닝을 잘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트레이닝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만큼 반복 학습을 그렇죠. 시켜서 정확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 단계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계들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헤비 컴퓨팅을 되게 필요로 하고 CPU로 할 수 있는 시절보다는 이제 그래서 GPU 가까움을 받는 건데요. 예전에 한 3년 전에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거를 회사에서 IT 운영팀이나 구매팀에서 대량으로 IT를 잘 하시니까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 이런 고민들이 아니라 이거를 잘 모르시니까 R&D 하시거나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시는 분들의 포커스를 시작을 합니다. 연구소에서부터? 네. 거기서 시작을 하셔서 물어보시는 게 되게 단순하죠. 데이터 센터와 약간 무관한? 오케이. 내가 프로젝트를 하려는데 한 대 필요한데 이 한 대 성능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워크 스시행 관점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어도 난 잘 모르겠고 이거 어차피 내가 설치해서 내가 쓰는 거니까 그냥 싸게만 주세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 예전에는 처음에 많이 개발이 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뭘 해보겠다.
라는 수준에 많이 머물러 있었고요. 지금 그게 조금씩 성숙되면서 실제 서비스로 이제는 써도 그러니까. 되는구나. 네.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인퍼런스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개발된 게 없었기 때문에 인퍼런스까지 아직 많이 가진 그러니까 못한다는 지금 거죠. 전문님 말씀하신 이제 각 연구소에 각 거점별로 그냥 단위별로 그냥 한번 자기가 해본 거죠, 그냥 그렇게 그렇죠, 그죠? 그렇죠. 서비스 전사적인 서비스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전사적 서비스로 관점을 보니까 데이터 센터도 바뀌어져야 되는 거네요, 지금. 예. 그래서 그 트렌드가 지금 한 3년이고 막 지금도 가독에서 크고 있는데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접수하는 건 더 이상 시스템 퍼포먼스를 어차피 스펙 아웃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미디어를 통해서 다 접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 네. 그분들의 진짜 관점은 진짜 복잡 다양한 성능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팜해서 구축해서 쓰려고 하는데 아. 이게 설계가 맞는 거야. 누가 나한테 이걸 알지, 아키텍팅 해줄 수 있는 거야. 알지.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업을 하려면 내가 무슨 컴포넌트를 어떻게 갖다 붙여 써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화가 점점 이제 진화 발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요번에 젠슨이 발표한 것 중에 재밌는 게 하나가 있었던 게 우리가 보통 뭐 노드라고 하면 노드 자체를 서버를 얘기를 하는데 서버 단위를 얘기하는데 네네네. 지금 젠슨이 얘기하는 거 보면 데이터 센터 자체가 노드 단위예요. 스케일업을 한다는 그 단계가 클라우드로 가는 거니까 어차피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노드들을 스케일업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단위의 스케일업을도 얘기를 해 나가기 시작할 네네네.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규모가 커져가고 있죠. 이게 글로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지금 연구소 단위로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데이터 센터 또 데이터 센터 거점 이런 것을 한 번도 어떻게 보면 경험해보지 않았던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되게 지금 고민들이 많을 것 같고 어떤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요즘 구글이나 지금-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네. 데서 돈 많이 벌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요즘 그쪽 이제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 있는 센터 기업들은 짓는 거, 그걸 좀 경험을 했고요. 음. 이제 한국 기업 이제 엔지니어 분들도 과거에는 이제 딥러닝을 배운다 뭐 이게 좀 새로운 프로그래밍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해야 될 거는 이걸 서비스로 나아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클라우드 하나의 서버 큰 것들을 하나의 컴퓨터를 보고 얘를 어떻게 자원을 분배해서 할까 이거를 신경 쓰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네. 뭐 이렇게 소개할 A100이라는 맞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 GPU가 그래서 나온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어. 처음에 발표를 했고요. 따끈따끈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따끈따끈하게 꺼낸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네. 이게 그 젠슨왕이 오븐 네. 스크린했던 겁니까 이게? 맞습니다. 아, 그 중에 네. 이제 케이스를 제외하고 네. 안에 이제 GPU가 저 8개가 있는데요. 음. 그 8개가 있는 그 보드를 이렇게 꺼내서 보여준 거죠. 직접 드시더라고요. 네, 이거. 운동 많이 운동 많이 왔어요. 네. 이게 이제 스펙, 네. 다양한 스펙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따 자세한 건 얘기하겠지만 네.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것들 몇 가지. 중요한 건 이제 A100이라는 처음 요번에 소개한 새로운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있고요. 네. 이건 암페어 아키텍처라는 저희가 새로 개발된 아키텍처를 사용한 새로운 그래픽 카드고요. 네. 이 8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MV 스위치라고 해서 그 8개의 그래픽 카드가 서로 잘 연결되게끔. 네. 그리고 아까 확장성도 얘기했는데 그 하나의 DGX라는 하나의 장비가 다른 또 DGX라는 장비가 붙었을 때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느냐. 아. 이제 GPU 하나만 GPU끼리 연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네. 서버끼리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하나의 컴퓨터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 관련돼서 이제 NVLink나 혹은 그 멜라노스 스위치라고 해서 인피니밴드가 또 연결을 해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GPU 간에는 NVLink 어. 그리고 서버 간에는 그 인피니밴드 그걸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거를 이제 확장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연구소에서 어떤 예를 들면 스케일 업 정도만 생각하면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데이터 센터로 가니까 이제 스케일 아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 된 거네요. 이게 또 스케일 업도 되는 되고, 거예요. 당연히 업도 되는 거죠. 당연하죠. 네. 업도 되고 아웃도 되고. 네,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요번에 이제 A100이지 않습니까? 예. 데이터 센터 GPU가 A100이 처음이 아니죠. 기존에 V100이라는 게 또 있죠. V100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V100이 그 인공지능이나 HPC에서는 제일 성능이 좋은 그래픽 카드였고요. 요번에 이제 A100이라는 그래픽 카드가 아까 나오면서 암페어에서 예, 암페어 아키텍처의 그래서 A가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V는 볼타의 약자였어요. 네. 예. 그러면 전기가 나오셨어요? 젠슨 황이? 그렇죠 아니고 네, 전기가 나왔거든. 암페어, 볼트 뭐 다 네. 그러니까 과학자 이름을 씁니다. 전기가 용어인데. 그 전에 이제 파스칼이었고요. 네, 네. 아, 그러시구나. 튜링 뭐 이런 여러 가지 예, 네.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자세히 말했지만 우리 오늘 그러면 네. 요 기존의 볼타 아키텍처하고 네. 다른 암페어 아키텍처니까 네. 뭔가 새로운 아키텍처 구조가 좀 달라진 게 있겠네요. 있습니다. 예. 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확장성을 고려해서 기본적인 아키텍처가 만들어졌고요. 자, 일단 네. 성능. 일단 다들 성능이 관심 있을 제일 테니까. 중요한 거죠. 네네. 네. 성능인데 일단 보통 성능 하면요. 네. 우리 뭐 스펙 뭐 이러잖아요. 여기 보면 뭔가 뭐 NLP, 버트, 라지, 네네. 피크 컴퓨트, 네. 페이지 랭크. 네네네. 어떤 이렇게 성능 테스트한 게 더 다양한 것이 있나 보죠, AI 쪽은? 네, 지금 보통 NLP가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프로세싱. 해서 아, 보통 네네. 저희가 대화하는 거를 네네. 컴퓨터가 알아듣고 뭐 답변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문장을 알아듣는 거. 이게 되게 기본이에요. 음성 인식 그냥 말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는 거. 아, 그게 컨텍스트. 그거에서 쓰는 것 중에 이제 버트라는 거 지금 많이 쓰고 계신데요. 네. 이 부분이 제일 인공지능에서 제일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트 기준으로 했을 때 트레이닝 부분에서는 기존에 이제 V100 8장 들어간 기존의 이제 DGX 장비가 네네. 있습니다. 네. 그거보다 DGX A100 A100이라는 GPU가 8장이 들어간 장비에서 똑같은 걸 돌렸을 때 손도 안 대고 그냥 똑같이 그대로 넣었을 때 6배의 성능이 있다. 네네. 그러니까 박스만 닦아내가지고 막 했을 때.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스택화, 가상화를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패키징화 돼 있어서 네. 그대로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요. 아니 6배는요. 네. 6배 높아진 거는 뭐 오케이 뭐 그래도 인정. 네. 몇 년 만에 나온 거니까. 네. 근데 중간에 인퍼런스 있지 않습니까? 네, 인퍼런스 테스트는 어떻게 100배 이상 높아질 수 있어요? 170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6배라는 공상과학 것도 큰 거고요. 네. 네, 172배도 큰 거죠. 네. 네. 여기서 이제 피크 기준으로 해서 아. 이제 어플리케이션마다 어떤 것들은 좀 더 작을 수 있고요. 네. 어떤 것들은 더 성능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GPU를 활용하냐, 또 어느 자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그 GPU를 많이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 장표를 보여드린 거예요. 네네. 자, 요게 예, 그 8장 중에 예, 하나인 그 A100이라는 GPU고요. DGX에는 요 그래픽 카드가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그 볼타라는 기존의 네. 이제 그래픽 네. 카드에 비해서 그 32비트, 뭐 64비트, 뭐 8비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32비트 트레이닝 기준으로는 20배, 최고 20배. 네. 그 다음에 8비트 인퍼런스 기준으로는 20배. 또 이렇게 뭐 FP 64비트 이제 과학 연산 같은 거 할 때, 네네. 그때는 2.5배 정도까지 이제 성능이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제 그 멀티 인스턴스 GPU라고 해서 그래픽 카드를 자원을 좀 쪼개가지고 물리적으로 쪼개서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7개까지 쪼개서 하는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상세한 스펙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64비트, 32비트 또 이걸 어떤 용도로 쓰느냐. 이 그래픽 카드 안에는 텐서코어라는 게 있고요. 기존에 알고 계시는 쿠다코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텐서코어는 이제 텐서 연산이라고 해서 네. 숫자가 이제 행렬 연산 같은 숫자 연산에만 그렇죠. 강한 거. AI에서 가중치 같은 거 줄 때 행렬 많이 쓰니까. 맞습니다. 그 네네. 내부가 다 행렬로 돌아가기 네,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텐서 연산은 행렬 연산, 인공지능에 좀 국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네. 사실은 이제 쿠다코어 가지고는 그냥 일반 연산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저희가 요번에 A100부터는 그 텐서코어를 이용해서 일반 연산도 좀 가속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HPC에서도 이 텐서코어를 쓰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2.5배까지도 네네네. 성능이 올라가고요. 그냥 쿠다코어로만 했을 때 1.25배 HPC. 그러면 이제 기존 쿠다코어로만 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쿠다코어 쓰던 것들을 텐스코어에서 바로 돌릴 수가 있나요? 그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요, 네. 그 마지막에 연산할 명령어 칠 때 네. 뒤에를 이제 뭐 텐서코어라고 이런 식으로 쳐주면 아. 안에 이제 저희가 라이브러리 다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안에 이제 쓰는 코드가 쿠다코어로 돌릴지 텐서코어로 돌릴지는 저희가 다 만들어 놓고 사용자는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GPU 한 개로 돌릴 건지 2개 돌릴 건지 그냥 명령 한 줄만 추가하시면 네네. 금방 바꾸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텐서코어는 사실 볼타부터 들어가 있었고요. 요번에 A100이 되면서 성능이 좀 더 향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자, 우리 이제 뭐 아까 암페 아키텍처 나온 네네. 거고, 텐스코어도 3세대가 나온 거고요. 그죠? 네네. 앞으로 이제 5가지를 제가 설명드릴 텐데 그 중에 네. 이제 첫 번째는 그냥 새로운 아키텍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보이는 그림은 세상에서 제일 큰 GPU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반도체 중에서 연산하는 네. 반도체 중에서 단일 반도체 중에서
제일 큰 반도체가 A100이라는 반도체입니다. 그거는 그 말은 또 집적도도 엄청 좋겠네요. 엄청 좋죠. 지금 54빌리언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 7나노 공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는 이제 HBM이라고 해서 메모리가 이제 그래픽 카드 코어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적층된 형태의 메모리가 올라가 있어서 메모리 그 인풋 아웃풋 그 성능이 I/O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아까 보니까 전장에 보니까 HBM은 삼성 거던데 보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텐서코어가 이제 좀 좋아진 거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아래 보시면 이제 스파시티라고 해서 이제 좀 새로운 개념이라고 보시면 정말 되는데. 이게 스파시티 제가 네. 가보면 이게 이런 용어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게 뭐야 스파시티란 게 뭔가 일단 네.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근데 이거 다른 데서는 안 쓰고 인공지능 관련돼서 딥러닝에서 쓰신다고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동작 원리는 저기 그림을 보시면 네. 저기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사람의 뇌를 뉴런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뉴런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가중치로 연결돼 있죠. 그렇죠. 그런 말이 있고. 예. 그래서 그걸 수학적으로 바꾼 게 저 동그라미를 하나 지날 때마다 X라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 네. AX 플러스 B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몇 배 해서 플러스 몇을 해서 그게 계속 연결되면 그게 딥러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A라는 값이 만약에 0이거나 하면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많이 네네. 바뀌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그런 그 노드 중엔 저 동그란 것들 중에 내 뉴런 중에는 네. 실제로 어떤 일에 관여하지 않는 아. 것들이 있을 거 아시, 아니에요. 아시. 예. 그러니까 데이터가 엄청 많은데 네. 0이 많은 거야. 그죠? 데이터 들어오는 건 똑같은데 똑같은데? 내가 그걸 데이터를 반영하지 않는 안 쓰는 뉴런이 있는 거죠. 제 네네네네. 머릿속에 어떤 것 중. 그러니까 사람의 뇌를 가지고 영어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산수, 수학 교육도 시킬 수 있잖아요. 네. 뇌의 어느 부분은 수학 교육에 쓰는데 네. 어떤 부분은 뭐 바이올린 연주에 쓰진 않잖아요. 그러면 바이올린의 목적으로 내 머리를 쓴다면 내 머리의 뉴런 중에서 몇 개는 빼버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제로 값에 가까운 결과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뉴런들은 빼버리고 계산을 해버리는 거죠. 네네네. 예. 어떻게 보면 최적화를 시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스파시티라는 걸 적용하면 최고 2배까지 예, 빠르게 성능이 동작할 좋아질 수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온 개념이 이제 가운데 보시는 멀티 인스턴스 GPU라고 해서 기존에도 이제 그래픽 카드를 이제 쪼개서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픽 카드 코어만 보면 뭐 4,000개, 5,000개, 6,000개 막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 코어는 많지만 다 하나의 목적으로 그 코어를 다 쓰거든요. 그래서 연산을 한 번에 병렬 처리를 하는 식인데 이 8,000개, 6,000개 막 이렇게 많아지는 코어를 좀 쪼개서 뭐 1,000개 단위로 쪼개서 쓴다든지 하더라도 어떤 목적에는 그게 충분히 맞을 수 있잖아요. 항상 그렇죠. 100% 풀로 쓰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에 뭐 정말 연구소에서 네네. 개인이 뭐 이걸 내가 다 쓸 때는 이런 거 필요 없었지만 이런 개념이 그럼요. 아까 데이터 센터에서 아까 클러스터 되고 막 여러 명이 쓰려면 맞습니다. 네. 이런 게 정말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제 MV 링크라고 해서 각각의 그래픽 카드가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DGX A100 같은 경우는 모든 GPU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GPU 간의 통신이 무척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근데 이게 볼타가 네네. 그 전 아키텍처였습니까? 네네. 이게 볼타가 몇 년 전에 나온 거죠? 한 2, 3년 전? 3년 정도 네.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보통 이렇게 그 전에도 뭐 또 볼타 전에도 뭐 또 있었잖아요. 있어요. 네, 피백 뭐 이런 엔비디아는 파스칼, 보통 네. 2, 3년마다 이렇게 새로운 아키텍처 나올 때마다 네. 이렇게 20배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어 왔습니까 지금까지? 20배가 나온 전 처음이고요. 아, 예, 보통 이제 2배 정도만 돼도 대단하다. 와우. 뭐 이런데 사실 볼타가 나올 때 이제 텐서코가 처음 나오면서 많이 점프가 됐어요. 네. 근데 지금 20배라고 말하는 건 앞에 말씀드린 뭐 스파시티나 이런 것들 적용했을 때 이건 어플리케이션 아까 기준으로 위에서 설명드렸고 요거 이제 코어 연산 성능만 봤을 때 20배까지 최고 20배까지 빠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뭐야 이렇게 하드웨어는 뭐 성능도 중요하지만 네. 실제로 우리가 뭐 AI로 뭔가 서비스 연구하고 뭐 하려면 네. 다양한 이제 뭔가 그런 라이브러리, 네. 그다음에 어떤 소프트웨어 네. 지원도 되게 중요할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네, 네, 네. 기업이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걸 그죠? 전문가 다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니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도와주는 게 뭐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걸 텐서코어를 쓰니 안 쓰니 이런 것들 네네. 저희가 라이브러리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NGC라고 해가지고 네. 그런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도 있고 HPC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이 쓰는 프레임워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여기 말씀드린 라이브러리는 다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도 어느 정도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오케스트레이션, 그 만약 서비스를 했을 때 네. 어떤 접속자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잖아요.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물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안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쿠버네티스라는 게 있어서 그것도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배포 그리고 밑에 들어가는 프레임워크 그리고 아까 뭐 버트 같은 특정 용도의 이거 인공지능 뭐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NGC라는 걸로 배포를 하는데요. NGC가 뭐의 약자입니까? 엔비디아 GPU 클라우드의 약자인데요. 이게 클라우드 생각하시면 이게 엔비디아가 AWS 같은 거 아니야? 애저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운영하는 그래픽 카드 클라우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클라우드의 개념이 언제 어디서나 접속을 할 수 있다, 어디서나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NGC라는 거는 하나의 다커 이미지 형태로 제공되는 건데 이 다커 이미지를 내가 개인 컴퓨터에서 NGC에서 다운받은 걸로 작업을 아까 말씀드린 다 프레임워크가 있으니까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저희가 트레이닝 기본 트레이닝까지 다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걸 받아서 그냥 그대로 쓰시다가 내가 이 컴퓨터가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뭐 클라우드 센터 좀 퍼블릭을 옮길 수도 퍼블릭 있고 올려서 그대로 아니면 내 돌려도 데이터 되고요. 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GX에 올려갖고 쓰실 수도 있고요. 그런 하드웨어 상관없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쓰는 데면 뭐든지 다 돌 수 있게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NPC 죠. 엔비디아의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라이브러리 동일한 라이브러리를 변화 없이 온프리미스건, 네. 프라이빗이건, 퍼블릭이건 네. 동일하게 다 쓸 수 있다. 그런 맞습니다. 개념이네요. NGC라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포하는 하나의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하시는 분이나 HPC 하시는 분들은 이 NGC 사이트를 꼭 접속하셔가지고 내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배포하는 게 있나. 이거 재밌는 거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 네, 그리고 항상 최적화된 걸 항상 제공해요. 네. 그래서 어떤 장비를 처음 받았을 때 여기 NGC는 기본을 돌려보면 이게 잘 돌아가는구나도 알 수 네네. 있고요. 예, 노력을 내 하는 업무에만 집중하고 오케이. 나머지 연구는 다 엔비디아 걸 가져다 쓰시면 돼요. 네. 보니까 SDK하고 네. 툴킷도 많이 제공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도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 지금 장표가 지금 보이실 텐데요. 보면 이제 HPC 관련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가속이 많이 되고 어떤 건 GPU 가속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거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가 최적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을 해서 그걸 계속 업데이트하고 그걸 NGC를 통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딥러닝 같은 경우도 뭐 파이토치나 뭐 MXNet, 뭐 텐서플로우 제일 많이 쓰시거든요. 네네, 관련된 이제 프레임워크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SDK라고 해서 이제 그런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했지만 어플리케이션까지 이제 또 할 수 있는 것들의 이제 자비스를 저희가 좀 예를 들었는데 자비스 저기 나온 거 아니- 영화에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네. 이렇게 말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자비스가 알아서 이렇게 다 그래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기본 음성 그 인식? 샘플을 제공하는데 아까 그 버트 기반으로 말을 하면 그걸 에이전트. 아는 거죠. 알아들어서 네. 답변을 줄 수 있는 네네. 이런 하나의 이제 전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저희 자비스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제 저희가 비디오 쪽도 많이 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또 접목시킬 수가 있어요. 카메라를 봐서 여러 사람이 얘기할 때 누가 말하는지를 또 캐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카메라로 입이 움직이거나 행동이나 이런 것도 언어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보고 누가 말하는지 그 다음에 버튼을 통해서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을 해서 결과물을 알려주는 것까지 하는 기본 샘플 프레임워크부터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뭐 그다음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다 형태로 해서 제공이 됩니다. 그럼 기업에서는 이 자비스를 갖고서 네. 뭔가 일단 프로토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기가 쉽겠네요, 일단. 그렇죠. 일단 테스트해보고 어떤 절차로 전체가 돌아가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좀 아쉬운 건 이게 영어 기반으로 트레이닝이 돼 있어서 네네네. 대신에 이제 버트 같은 거는 지금도 한국 기업에서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한국어로다가 트레이닝 부분을 일부분을 교차해서 쓰시면 뭐그 샘플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우, 네. 엔비디아 하면 그냥 뭐 그래픽 카드에다가 GPU 뭐 이게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만 생각했거든요. 하드웨어적인 것만 엄청나게 발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자비스 같은 이런 SDK 단순한 SDK가 아니잖아요, 이게요. 엔드 투 엔드로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만드시나 봐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은 소프트웨어 컴퍼니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물론 하드웨어도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이 소프트에 맞게끔 아키텍처를 또 짜시거든요. 네. 다 연동돼서 저희 인구수, 그 직원 수로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 네.
밑에 보니까 네. 뭐 HPC지 않습니까? 네네. 엔비디아가 HPC도 만들어요? 아니면 HPC까지 뭐 하드웨어 벤더와 같이 협력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PC 많이 쓰는 데가 그 우주 연구할 때 뭐 달과의 거리 뭐 이런 게 뭐 있잖아요. 유전자 뭐 네, 코로나 하잖아요. 연구 뭐 네, 이런 네. 것들. 예. 그 선형대수를 하거나 뭐 네. 이렇게 이미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수학에서 많이 쓰는 그 것도 있어요. 뭐 네네. 이 적분을 한다든지 미분한다든지 과학자들이 쓰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미 계산을 쉽게 그래픽 카드를 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요. 또 그게 또 복잡해지다 보면 뭐 기류의 흐름이라든지 네.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사용 많이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최적화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쉽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하고요. 옛날에는 이제 쿠다 프로그램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GPU 프로그래밍을 해서 하시면 되고 그 일례로 성공하신 분이 이제 알렉스라고 해서 지금 딥러닝이 뜬 이유가 그분이 쿠다 프로그램을 직접 해서 그 용도로 쓰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쿠다 자체를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HPC에서 라이브를 쓰셔도 되고 컴퓨터 지식이 좀 더 있으시면 직접 GPU 프로그래밍을 하셔가지고 자기 연구 분야에 쓰셔도 돼요. 네. 자, 아까 우리가 멀티 인스턴스 있었습니까? 예, 이거 예. 굉장히 정말 이건 가성비도 되게 좋을 것 같고 플래시매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요즘 세상에 딱 맞는 것 같은데. 네, 네. 음. 저기 일단 그림에 보시면 지금 7개로 쪼갰는데요. 쪼개서 새로운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끔 그 쪼개놓고 나는 어떤 걸 할 거야. 뭐 네네. DGX 장비 하나 샀으면 뭐 연구원이 한 명이 다 쓸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나눠서 다른 분야에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쓰는데 유리한 거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나눠서 쓰면서 각자의 독자성은 다 유지하고. 그럼요.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각각의 하나 부분이 하나의 GPU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클라우드도 멀티 테너스 쓸 때 다른 거에 전혀 이렇게 영향을 안 주듯이 이거 네. 똑같은 거네요, 이것도. 네네. 근데 요건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완전히 그렇죠. 분리가 돼 있다. 그렇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분리가 됐겠죠. 네. 근데 갑자기 여기 미국인은 왜 나오는 겁니까? 그 MIG라고 멀티 인스턴스 GPU인데 MIG. 지금 네. 이제 하나의 이제 MIG가 지금 하나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MIG 하나를 7개로 쪼개갖고 이제 작은 MIG로 이렇게 나눠서 이거는- 성능은 똑같고 기능도 다 똑같고 모든 기능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네. 성능만 조금 낮춰서 오케이. 나눠서 쓸 수 있다. 이거 김 이사님만의 컨텐츠? 이게 만든 거예요? 만든 거예요? 본사에서 온 자료예요? 이거? 저희 그 한국 사람들이 MIG를 네. 멀티 인스턴트 GPU라는 게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와닿는다. 이제 MIG는 이제 기억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이 그림 알겠습니다. 하나로. 네.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렇게 멀티 인스턴스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스루풋은 좋아질 것 같은데요. 네, 그 트레이닝을 할 때는 이렇게 뭐 쪼개서 뭐 방법에 병렬화를 해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능이 좋은 걸 쓰시는데 특히 인퍼런스 하실 때 혹은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나눠서 어널리시스 하실 때는 좀 쪼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V100하고 T4하고 이제 비교를 했는데 스파시티를 쓰면 V100 한 장하고 그 7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의 조각이 인퍼런스 때 이제 같은 성능을 보신다고 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그 T4 한 장하고 스파시티를 안 썼을 경우에는 성능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뭐지? 이거 저도 이렇게 젠슨왕 네네. 그 유튜브 왔을 때 네. 이거 나왔던 거 이거 같아요. 보셨어요? 네. 요게 이제 그 하나의 예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배경에 이제 여러 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네, 각각의 하나의 유저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유저가 새소리를 들려주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네. 이 새는 어디에 사는 어느 지역에 새냐, 있는 새냐. 어느 새냐. 요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지역에 어느 새냐라는 이 말을 하면 그 말을 일단 인식하고 이 말의 뜻도 이해해야 되고 네, 네. 그 다음에 새소리도 들어서 해야 되고 어. 그래서 이제 동시 접촉사가 여러 명이 있을 때 다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인퍼런스예요. 그래서 V100 같은 경우에 밑에 보시면 지금 86.5라고 나오잖아요. 86.3. 네, 그 계속 85 바뀌고 가 있는데 바뀌네. 이게 초당 초당 이제 몇 명의 유저가 동시 접속사가 와서 오케이. 이런 처리를 할 수 있느냐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V100 한 장은 1초당 네. 몇 명의 유저를 처리할 수 있다. 아. 요거를 이제 말씀드린 예고요. 네. 지금 이제 MIG로 이제 A100 기준으로 네, 한 조각, 7개를 하나. 나눴을 때 하나의 조각인데 밑에 보시면 지금 79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좀 다를 수는 있죠. 근데 보시면 아까 V100 한 장하고 거의 똑같이 네. 보고 있다 보시면 돼요. 오라니까 459.
네네. 500. 요건 이제 예, 그 아까 그 이게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 굳이 그렇죠. 7개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아. 이게 8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아. 다른 서버가 될 수도 이건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아, 거예요. 네네. 요거 같은 거 이제 쿠버네티스를 써가지고 네. 그 하나의 조각이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아. 그 사용자가 많아지면 이만큼 늘리고 그렇죠. 없으면 이렇게 줄이고 해서 융통성 있게 동적으로다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아까 7가지 조각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게 한 조각으로 쓸 수도 있고, 뭐, 2개로 나누고, 3개로 그렇죠.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내용이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쓸 수 있는 거고요. DGX A100은 8개의 그래픽 카드가 있으니까 7개씩 쪼개면 8, 7에 56에서 56명의 유저까지도 네네. 각각에 쓸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네네,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러면 뭐 A100 뭐 5월 달에 어나운스했으니까 아직 쓰고 있는 데는 없겠네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 방송이 나오기 전에 벌써 관심을 갖기 아, 시작했었고요. 네. 첫 도입 사례들이 글로벌하게 미국, 중국도 다 있지만 우리나라도 벌써 있으세요. 오, 근데 아직은 네. 이제 접목 전이긴 하고요. 오, 네네. 그 한동안은 이제 DGX 라인업을 통해서만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 아마 연말쯤 되시면은 뭐 OEM들 있잖아요. 네네네. OEM들도 저 A100의 아키텍처를 가져다가 아마 이제 시장에다가 배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동안은 DGX는 엔비디아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아까 그 87에 56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DGX1 한 대를 사가지고 몇 명이나 쓸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해 보면 보통 이제 그래픽카드 V100 기준으로 2장을 쓴다고 네.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뭐 인퍼런스 기준이었죠. 그러면 실제로 2장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대략 저희가 생각하는 게 25명 정도면 연구 인력이면 DGX 시스템 하나 정도를 쓰기에 무리가 없다. 네. 물론 연구에 따라서 뭘 오케이. 하시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요. 25명 정도 팀원이 있으면 장비 한 대 정도면 괜찮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요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쪼개기도 했지만 뭐 이렇게 크게 봤을 때 GPU 뭐 몇 개는 트레이닝 시키고 트레이닝에 많이 할당을 해야 되니까 한 4개 정도 트레이닝 하고 2개 정도 인퍼런스 뭐 연습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빅데이터 처리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자료가 되게 많았을 때 이걸 통계를 내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딥러닝과 함께 또 같이 접막해서 그렇죠.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할 때 어느 부분은 이제 딥러닝을 써서 그게 좀 적용이 되고 근데 기본은 이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에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번 게 이제 A100이 3세대 아까 텐서코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 텐서코어 앞에 이제 좀 다른 게 예전에 이제 트레이닝을 하실 때 보통 32비트를 많이 쓰세요. 인퍼런스 할 때는 8비트로 많이 가려는 추세고요. 트레이닝은 아무래도 좀 그렇죠. 정확도 있게 헤비하니까. 먼저 해놓고 그 8비트로도 이제 잘 튜닝을 잘해서 하는데 일단 트레이닝 할 때는 30비트를 많이 쓰시거든요. 이제 16비트도 좀 쓰시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무슨 비플롯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32비트 자료형을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 뭐 8비트, 23비트 나눠갖고 이게 FP라는 게 플로팅 포인트라고 해서 소수점을 할 때 뭐 1점 뭐뭐뭐 곱하기 10진수로 하면 10의 몇 승. 네네. 만약에 23cm다 그러면 2.3 뭐 어느 해 네네네. 곱하기 10의 1승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컴퓨터가 이제 소수점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32비트로 했을 때는 뭐 레인지가 있고 그거를 이제 얼마나 또 정확히 정확하게. 나눠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이게 32비트하고 16비트를 비교해 보면 이제 8비트, 5비트로 해서 16비트가 좀 낮아지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 녹색이 인공지능 할 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16비트가 조금 약하다 해서 32비트를 많이 연구에 많이 쓰셨는데 그래서 비플롯이라는 걸 최근에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8비트를 할당하고 같은 16비트인데 아. 요 7비트는 인공지능에는 잘 안 쓰는 부분에서 이제 비플롯을 썼는데 저희 이제 텐서코어 이번에 소개한 거는 비플롯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FP32를 그대로 넣어도 저희가 TF32라고 해서 텐서플롯이라는 거 내부적으로 동작해서 변경 없이 비플롯 같은 경우는 조금 바꿔서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거 변경 없이 그냥 FP31을 넣으면 내부에서 TF를 하고 결과물에 FP31을 줍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혀 손댈 게 없이 성능을 올리는 그런 내부적인 구조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아까 20배 나온 게 요것도 이제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그
HPC 같은 경우인데요. HPC에서도 요번에 이제 텐서 코어에서 HPC 지원하는 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HPC 연산 중에 이제 텐서 연산이 들어간 경우에는 네. 예, 이것도 속도가 올라가서 예, 뭐 빨라졌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파스. 예, 그래서 그 좀 결과물에 영향을 안 주는 부분은 하드적으로 빨리 처리해서 최고 2배 정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진짜 이런 정말 AI 할 때는 그 행렬, 네. 어떤 대단히 행렬을 효과적으로 네. 잘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진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사용자들이 다 이제 GPU 프로그램을 해서 이거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GPU 프로그래밍은 저희 연구원들이 그쪽 최적화는 저희가 하고 네. 실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자기 연구 분야에 된 것만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저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다 소프트웨어 형태로 네네. 다 제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뭐 CPU가 머리가 아무리 좋더라도 네. 이 네트워크도 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네. 네트워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은 이제 이거는 MV 스위치라고 해서 이제 그 하나의 DGX1 안에 8개의 그래픽 카드가 서로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이거 보시면 이제 MV 스위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600GB per sec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래픽 카드 간에 600GB per sec로 통신을 해요. 아, 이게 메모리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텐지도 아니고 600G네. 600GB면 엄청 그렇죠. 나오죠. 예. 상상이 안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요 GPU 이제 여기 이제 그 PCI4를 지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CPU하고 GPU와의 통신은 NVLink로는 안 되어 있고요. 네. X86 계열이 아직 NVLink를 지원하지 않고 있기 아. 때문에 그건 PCI4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부랑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네트워크 스위치하고는 또 100기가. 예, 그 중간에 연결되는 거는 NVLink로 해서 그거는 인피니밴드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PU 힘을 비리지 않고 외부로 나갈 때도 스위치를 통해서 외부 서버로 나가도록 해서 CPU 부하를 또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멜라녹스 네. 스위치를 써가지고 메로스 인수했죠. 네네. 참고로. 네. 전산력 데이터 센터로 가려면 스케일 아웃도 굉장히 이제 뭐 렉 단위로 막 착착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 저희가 이제 슈퍼팟이라는 거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저희가 네. 이제 꼭 그대로 쓸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경험이 있어요. 저희가 네.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배열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엔비디아 자체 슈퍼컴퓨터 있습니다. 내부적 네네. 쓰고 있는? 네. 그래서 뭐 보통 저희는 이제 4개를 묶어서 이제 하나의 기본 팟으로 구성을 하고요. 네. 4개 아니면 8개. 그거보다 더 많아졌을 때 이제 슈퍼팟이라고 해가지고 네. 더 많은 걸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장표에 보이는 이겁니까? 네네네. 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세컨 5라고 해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예전에 이제 DGX도 계속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지금은 이제 한 1000개 넘게를 최근에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서비스를 해보면서 저희가 연구 인력들이 꼭 딥러닝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데이터 어널리시스도 하고 뭐 인퍼런스도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HPC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관련된 뭐 다른 알고리즘 개발하는데 또 인공지능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분야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쓰고 있는데 그걸 나눠서 다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동적으로다가 인공지능도 쓰고 HPC도 이걸 동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1000개 넘는 슈퍼팟을 구성해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예, 아르곤이라고 국립연구소에서는 여기서. 이거 뭐 하는 데입니까? 여기 어떤 연구를 하는 데죠? 아르곤? 국립연구소라고 보시면 저희,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국가에서 운영하는 슈퍼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았어. 예. 거기서 이제 192개의 그 A100 GPU를 활용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연구에 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DGX 장비라면 24개가 들어간 슈퍼팟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거 지금 장부의 그림에 보이는 저 정도를 구성하려면 저걸 만약에 CPU로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저 공간을 더 많이 써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공간 집적도 면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거네요. 공간에서도 효율적이고요. 비용, 값도 싸고요. 네. 그러니까 CPU로 마련된 서버보다 값도 싸고 전기세도 싸고 네. 운영비도 싸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게 2016년도에 처음 이제 데이터 센터 연구가 나온 겁니까? 여기 장표 보면? 네, 처음에 이제 기존에도 저희가 이제 있었는데요. 그래픽 카드 장비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슈퍼컴퓨터를 구성해서 하진 않았어요. 그냥 일반적인 서버로 해서
각 사무실 용도에 맞게끔 저희가 사무실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네네. 했는데 여기 DGX1이라는 이제 장비는 저희가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만든 장비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서버를 만들면서 이때부터 이제 슈퍼컴퓨터를 구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새로운 장비가 나올 때마다 늘려가면서 해서 지금은 이제 2,000개 야, 노드가 2,00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처음 할 때는 한 100개 노드였는데 2,000개가 됐네요. 네? 네. 이게 보니까 이게 매년 3월마다, 3월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5월달에 한 것 같은데 할 수 없이 집에서 그냥 제슨이 집에서 그냥 원래 3월에 나오게 네, 돼요. 저희가 이제 꾸준히 늘리고요. 뭐 네. 시간이 되거나 공간이 네. 될 때마다 계속 꾸준히 늘리고 있어요. 저희가 네. 연구 인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보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시장 쪽에 데이터 센터 쪽, 엔터프라이즈 쪽에 전 전무님 엔터프라이즈 쪽 워낙 많은 회사들이 많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진짜 객관적으로 그냥 엔비디아 소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이게 엔터프라이즈 시장 또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 이쪽으로 앞으로 뻗어나갈 분야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제품을 이 회사 와서 처음 느낀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면 이제 영업을 열심히 해서 물건을 매출을 많이 팔아야겠다는데 이 회사 네. 와서 처음으로 제품이 제가 정말 반할 정도로 잘 리딩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공부도 많이 하셔야겠네. 그렇죠. 조금 전에 왜 DGX 차트도 2년 반, 3년 사이에 변화가 되는 거 보셨지만 그게 네네. 단순히 성능만 같다라기보다는요. 네, 네. 시장을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그 왜 DGX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저희가 그거를 팔겠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게 아니라 레퍼런스 아키텍처로 저희가 리딩을 했었어요. 네. 그 전까지는 PCI 슬롯에다가 꼽는 그래픽 카드의 형태였다 그러면 DGX가 나오면서 지금 뭐 MV 스위치도 얘기도 나오지만 MV 링크라는 프로토콜로 해서 빠르게 진행을 시키는 SXM 타입의 칩 PCI가 아니고 네. 그걸 쓰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사실 잘 안 믿었었죠. 근데 지금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딥러닝에 인공지능에 트레이닝 한다 그러면 오히려 SXM을 당연하게 여기지 네. PCI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먼저 리딩에서 나가서 그거를 생각했던 거를 현실화시키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저희 영업들이 관계 영업에서 저희도 지금 탈피를 해서 이 기술들을 다 접목시킬 수 있도록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면 예전처럼 이제 관계처럼 만나는 게 아니라 제가 시장 돌아다니면 고객들을 다 만나게 되고요. 그 고객분들이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객들이 네. 기존에 운영이나 구매해서 사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R&D나 전문성 있는 프로젝트를 분들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한번 제가 한 3가지를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요. 네네. 그 VOC가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에서 네네.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게 왜 경쟁들이 많으면 야 너 파이가 더 줄고 내 파이가 더 커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말 모든 사람이 충분히 쉐어할 만큼 큰 그릇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첫 번째로 영어로 써놨기는 How do we build a scalable GPU farm? 그러니까 GPU farm이 하나 뭐 예를 들면 서버 하나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전부 다 farm을 고민하고 계시고요. 그 farm을 고민한다고 하시는 소리는 그 안에 수많은 인프라에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일단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공사부터 새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 관련된 네트워크하고 패스터 스토리지를 갖다가 설치를 해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스케일 업 아웃 시키려면 결국은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 비즈니스가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거네요. 이건 엔비디아한테만 굉장히 시장이 좋겠구나가 아니라 네. 저희 전체한테 다 충분히 먹거리가 주어지는 네. 상황이라서 맨 처음에 보여주던 그 그래프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서요. 그리고 이제 엑스퍼트가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리딩하고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 엑스퍼트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메인에 특화된.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아까 SDK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만들 정도로 저희가 리소스가 넉넉한 건 아니고 리딩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네네. 오토다 아니면 머신 비전에서 이제 IVL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뭔가 오케이. 그죠? 네. 그런 비디오 서베일런스 카메라를 해내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지원해드리고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SDK를 만들고 엑스퍼트를 만들어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앱스토어 같은 AI 앱스토어 그쵸. 같은 그런 이제 생태계가 이제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그 NGC 얘기 드린 것도 그런 것들을 미리 다 만들어놔서 검증된 거 올려놨으니 쉽게 다운로드해서 이지 스타트를 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기반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프라이스 퍼포먼스 미니마이징 컴플렉스라고 적은 게 단순히 서버 가격이 아니라요. 이 전체를 끌어갈 때 젠슨이 말하는 거는 the more you buy, more you save 이 농담처럼 많이 살수록 이득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까 그 저희 이 김이사가 얘기할 때도 보면 성능이 좋아서 그게 비싸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몇 배, 몇십 배를 능가할 수 있는 성능으로 공간도 절약하고 결국은 전력도 절약하지만 이런 컴플렉스를 미니마이즈하면서 오펙스, 캐펙스 줄여가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모든 사람의 기회가 너무 많아서 이걸 기회로 보시지 단순하게 그냥 잣대로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 장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많이 관점이 엔비디아의 관점이 좀 많이 좀 이렇게도 가는구나. 특히 저는 하드웨어로만 알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AI 쪽에 소프트웨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 또 인프라라든지 저 두 분 오늘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토크에서 좀 못했다는 거 짧게 있다면 김 부장님, 김 이사님부터. 앞에서 다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프로그램 하시는 연구원 입장에서 보시면 혹은 IT를 인프라를 하시는 입장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를 다 다루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DGX A100은 여러 용도에 다 맞는 장비이고요. 그리고 연구원들 입장에서 보시면 이제는 하나의 하드웨어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전체를 보시고 이 전체를 어떻게 퍼져나가서 실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까지 다 생각하셔서 일을 진행하시면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에 먼저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재범님. 저는 예전에도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타임 투 마켓이라는 게 정말 캐치프레이즈인 것 같아요. 이걸 더 이상 비교해서 누구와 어떤 상태를 이렇게 견주어가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성격보다는 이 시장은 약간 독자적으로 먼저 선행한 투자한 사람들이 리턴도 훨씬 큰 시장이라서 빨리 액션을 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리턴도 커지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비교하시고 하지 말고 저희 먼저 컨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랑 같이 가시는 에코시스템에 다 파트너십이거든요. 엔비디아 네네.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먼저 빨리 인공지능이나 딥러닝 쪽에 경험을 하루빨리 시작을 하시는 게 나중에 미래 먹거리를 만드실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관점과 또 정보 제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